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9회차. 자, 축구 토토 승무패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회차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 경기는 진짜 이게 경기를 봐도 다음 경기에서 전혀 딴판의 경기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밴드 토론방에서 승무패 4등 하신 분께서 감사하다라고 인증샷을 올려주셨었는데, 기가 막히게 메이저리그 사커 홈팀 승은 전부 찍어놓고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진짜 메이저리그 사커는 홈승은 찍어놔야 하는 경향이 좀 큰 리그인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 승무패 28회차가 끝이 났는데 월요일에 바로 또 최종 픽을 공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많이 볼 수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서 차라리 이번 회차 미국 경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많이 보고 뭐 분석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데이터나 상성, 배당적인 측면들을 보고 들어가 보는 건 어떤가 싶어서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좀 데이터에 좀 치중을 해봤습니다.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경기 리스트에서 빨간색의 글씨 경기는 멤버십 분들께만 따로 최종 픽 영상 공개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참조하셔서 이번 회차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팅맨에게 1,000원 픽을 만들어줘 라이브 이벤트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당첨되신 분들이 계신데 나머지 분들은 다 받아가셨는데 터트림님과 창원호야님께서 아직 소액의 당첨금 받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상 보시면 메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수원 FC. 수원 삼성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수원 삼성의 승무패 확률 승 50%, 무 33%, 패 17%로 수원 삼성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6%, 무 39%, 패 15%로 역시 수원 삼성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 2연승인데 현재 2연승 중입니다. 하지만 좀 계속 이어지는 경기가 아니었고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패턴을 좀 적용을 해야 될지 의문이네요. 우선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의 승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범 선수가 상무로 입대를 했지만 전세진과 고명석이 전역을 했고 권창훈 선수도 돌아왔으나 어차피 올림픽 와일드카드로 차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언급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활약을 했던 메탄 소년단을 기반으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원FC가 뭐 호주 출신의 장신 수비수 라클란 잭슨과 태국 리그 득점왕 출신 타르델리를 영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사실 경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수원FC를 현 상황으로는 찍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FC 서울 경기에서 봤듯이 지동원 선수나 가브리엘 선수 같이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움직임은 좋으나 아직까지는 팀에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원FC의 새로 영입된 선수들 또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팀에 녹아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수원FC와의 홈 맞대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원 삼성의 돌풍의 아이콘 정상빈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이번 경기 수원 삼성이 한번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수원 삼성의 단통 승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FC 도쿄. 세레소 오사카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세레소 오사카의 승무패 확률 승 47%, 무 32%, 패 21%로 세레소 오사카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0%, 무 25%, 패 25%로 세레소 오사카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세레소 오사카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FC 도쿄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자, 뭐 일단 맞대결 전적 대등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경기지만 최근 들어서 19년도 후반부터 FC 도쿄가 세레소 오사카를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지만 모두 홈에서만 승리를 했고 원정에서는 모두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세레소 오사카와의 원정 경기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양 팀 모두 뭐 이렇다 할 주전급에서의 결장자는 없기 때문에 FC 도쿄의 최근 4연승 행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요코FC 원정 0대1 꾸역승, 도쿠시마 원정 0대1 꾸역승, 쇼난 원정 0대1 꾸역승,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대진이 좋아서 4연승이 된 거지 FC 도쿄의 경기력이 좋았던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레소 오사카의 승과 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레소 오사카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4번 경기 간바 오사카 대 비셀 고베. 간바 오사카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간바 오사카의 승무패 확률 승 9%, 무 39%, 패 52%로 간바 오사카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2%, 무 38%, 패 50%로 역시 간바 오사카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간바 오사카는 이번 시즌 홈에서 두 번의 역배당을 받고 2패로 모두 패배를 기록을 했죠. 간바 오사카가 일단 시즌 초에 거의 경기력이 쓰레기였는데 아챔에서 좀 경기력을 찾은 것 같고 공격수 패트릭 선수가 아챔까지 포함하면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맞박에 0점을 잡은 것 같습니다. FC 서울로 임대 영입이 된다고 잠깐 썰도 있었던 선수였는데 어쨌든 잔류를 했죠. 반면에 비셀고베는 지난 세르소와의 경기에서 막판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 이니에스타 선수가 빠진 중원은 좀 창의적인 패스가 없었고 그래도 후르아시 선수가 이적하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골을 기록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 중원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선수가 빠져있는 비슬고베이기 때문에 간바를 상대로 골을 넣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간바 또한 득점을 많이 넣는 팀의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최근 맞박에 감이 좋은 패트릭 선수를 믿어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간바 오사카의 승과 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간바 오사카의 승과 무 투픽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광주 대 강원. 광주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광주의 승무패 확률 승 25%, 무 25%, 패 50%로 광주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0%, 무 20%, 패 50%로 광주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강원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두 번의 정배당을 받고 모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패턴적으로 광주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이 경기 광주의 승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펠리페 선수를 이적을 시키면서 조나단 선수를 데려온 광주지만 조나단 선수가 예전에 폼을 유지하고 있을지 의문이고 저는 좀 오히려 펠리페 선수의 맞박이 있는 게 광주로서는 그나마 좀 다양한 공격 루트를 짜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엄원상 선수도 올림픽 대표 차출로 빠져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강원은 모든 주전 선수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광주 원정에서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강원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좀 승리를 해야 최근에 김병수 감독님의 박효진 수석 코치 싸대기 사건을 좀 빨리 축구 팬들에게 잊게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사활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광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콜럼 크루 대 내슈빌. 콜럼 크루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콜럼 크루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7%, 무 43%, 패 0%로 콜럼 크루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콜럼 크루는 이번 시즌 홈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3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내슈빌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2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내슈빌은 이번 시즌 연승이 없는데 지난 시카파이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을 했죠. 일단 홈에서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콜런 크루지만 주전 공격수 자르데스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결정력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슈빌은 뭐 항상 매 회차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새끼들은 도대체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카파이와의 경기에서도 물론 시카파이의 퇴장 변수도 있긴 했지만
5골이나 터뜨렸고 무크타르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또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대결 전적에서도 콜럼 크루가 1승 1무로 앞서고 있고 콜럼 크루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전 공격수의 부재로 인한 마무리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슈빌 역시 원정 고자이긴 하지만 최근 상승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배까지는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콜럼 크루의 단통 무승부 선택을 했습니다. 9번 경기 뉴욕시티 대 CF 몽레알. 뉴욕시티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뉴욕시티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6%, 무 28%, 패 36%로 뉴욕시티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패턴적으로 뉴욕시티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고 CF 몽레알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일단 이 경기는 맞대결 전적에서 뉴욕시티가 5승 4무 1패로 너무나도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만 걸리는 건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CF 몽레알이 홈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 경기 배당적으로 뉴욕시티의 승이 너무나도 보이는 경기고 골대법 확률 계산 결과도 승과 패로 나뉘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맞대결 상성에서 앞서고 있고 뉴욕시티의 연패를 끊어낼 타이밍, CF 몽레알이 최다 연승이 끊길 타이밍을 생각해 본다면 뉴욕시티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뉴욕시티의 단통승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FC 신시내 대 애틀유나. FC 신시내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FC 신시내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8%, 무 62%, 패 0%로 FC 신시내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FC 신시내는 이번 시즌 홈에서 한 번의 정배당을 받고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애틀유나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7번의 역배당을 받고 4무 3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 FC 신시내나 애틀유나나 돌진개찐이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주전 자원들의 이탈이 애틀유나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브래드 구잔 선수 빠졌고 주전 수비 자원들인 마일스 로빈슨, 조지 벨로 그리고 공격의 바르코 선수까지 차출이 되면서 주전 자원들이 공백이 큽니다. 물론 FC 신시내도 주전 자원의 이탈이 있긴 하지만 애틀유나만큼의 타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한 브레너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 아코스타 선수라든지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FC 신시내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또한 배당적으로도 FC 신시내의 해외 배당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 저는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FC 신시내의 단통승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콜로레피 대 FC 댈러스. 콜로레피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콜로레피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77%, 무 15%, 패 8%로 콜로레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FC 댈러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6번의 역배당을 받고 6번 모두 패배를 기록을 했죠. 패턴적으로 콜로레피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세너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FC 댈러스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이 경기 사실 맞대결 전적을 보고 승무로 가면 패스하겠다 싶었습니다. 배당적으로도 그렇고 맞대결 전적으로도 홈팀이 뒤져도 앉는 특이한 맞대결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이냐 무냐 머리 터지게 고민하는 것보다 콜로레피 승무 투픽으로 가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콜로레피의 승과 무 투픽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레알 솔트 대 LA 갤럭시. 레알 솔트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레알 솔트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0%, 무 30%, 패 30%로 레알 솔트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LA 갤럭시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2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레알 솔트는 이번 시즌 2연패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LAFC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고 LA 갤럭시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벤쿠아이어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일단 LA 갤럭시의 치차리토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양 팀의 맞대결 전적상 붙었다 하면 승패가 갈리는 경기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LA 갤럭시가 이번 시즌 무승부가 한 번도 없는데 맞대결 전적상으로도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었던 레알 솔트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띄우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골 결정력적인 측면에서 치차리토에 집중되는 LAFC의 공격진보다는 중원과 공격 자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득점 자원들이 있는 홈 레알 솔트가 승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레알 솔트의 단통승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에 들어온 모든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경기들에 대해서는 멤버십 분들께 이 영상에 바로 이어서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최종픽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렌 TV 가족분들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